야호 찌나 시간 짱 빨라요. 왜 벌써 12개월? 찐하 벌써 1년. 안녕 나의 앨리스들 반가워요. 오늘 왜 좀 버퍼링이 걸렸네. 다들 잘 지냈나요? 봅시다. 인사할까요? 카운찌나 다은찌나 그리고 자낙과 라오나루도 찌나 자낙 11개월 동안 구독 고마워. 웰컴 투 더 원더랜드. 그리고 라오나루 12개월 동안 구독 고마워요. 웰컴 투 더 원더랜드. 반갑습니다. 아니 12개월이 말이 되나? 이게 말이 되나? 내가 5월 24일에 데뷔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구독이 일찍 열렸던 거는 기억을 하는데 맞나? 구독이 그때 열렸던 건 기억을 하는데 찐하. 유즈찌나 유즈 11개월 동안 구독 고마워. 웰컴 투 더 원더랜드. 구독이 일찍 열렸던 건 기억하는데 그게 벌써 1년이 됐다고? 내가 그럼 데뷔하기 한 달 전에 구독이 열렸던 거야? 대단하네. 어쨌든 찐쌤과의 1주년이 거의 다가오고 있다는 소리겠죠. 하긴 300일이 지났으니까 300일 이후로 뭐 식사하셨어요? 네, 먹었습니다. 네, 먹었고요. 잘. 우리 스피너들, 앨리스들은 어때? 잘 먹었어, 밥? 밥 잘 먹었니? 복복복은 무슨? 오늘 쇼츠 올라갔죠? 늦은 점심. 먹으면서 보는 중이에요. 아주 좋아요. 딱 먹기 좋은 시간이죠. 늦은 점심. 카운도 맛있게 먹었고 요지도 먹었어요. 그래요. 잘했어요. 감자탕 먹었어요. 감자탕.
예, 사람들이 감자탕이라고 하니까 감자가 포테이토가 들어가서 감자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근데 내가 아는 어원은 조금 다르거든. 내가 아는 어원은 그 뼈 이름이 그 감자탕에 들어가는 뼈 있잖아, 뼈. 그걸 감자뼈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 나는. 그걸 감자뼈라고 해서 그 감자뼈를 넣은 탕이다 해서 감자탕이라고 하는 걸로 나는 알고 있어. 그래서 꼭 포테이토가 들어가지 않아도 포테이토가 구황작물인 감자가 들어가지 않아도 감자탕은 감자탕이다. 또 감자탕 찐쌤도 잘 먹는데 좋아하는데 거기 이제 우거지를 듬뿍 넣은 것도 좋고 깻잎 넣는 데도 있고 들깨가루는 꼭 넣지. 들깨가루는 보통 넣는 편이고. 또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뭔가 좀 나는 거기 들어가는 시래기가 그렇게 좋더라고. 그리고 찐쌤은 뼈를 이제 받으면 뼈를 먼저 다 발라낸 다음에 먹어. 먹기 힘든 거부터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먹기 쉬운 큰 고깃덩이들 있잖아. 그런 걸 나중에 먹어. 근데 그게 약간 버릇 같은 거거든 나는. 난 이제 쉬운 거 먼저 하지 않고 항상 어려운 거 먼저 해놓고 뒤에 편안함을 몰아서 받는 그런 스타일이야. 루나찌나. 나는 이를테면 LA 갈비가 이제 있잖아. 그럼 이제 어머님이 해주시면 LA 갈비를 이제 잘라서 줘. 고기 부위하고 이제 뼈에 붙은 부위하고 이제 잘라서 주는데 난 그 뼈에 붙은 거 먼저 다 발라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잘라낸 고기를 먹어. 그러니까 힘든 거 먼저 해버리고 힘든 거 먼저 먹어버리고 그 다음에 편하게 먹으려고. 그래서 나는 힘든 거 먼저 하는 스타일. 그리고 맛있는 것도 마지막에 먹는 스타일. 치킨을 먹어도 나는 이제 뻐적살보다는 기름기 있는 살을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뻐적살이라면 이제 저기 어디냐 가슴살이나 그쪽은 별로 안 좋아하고 이제 난 다리살, 날개살, 갈비살 이런 걸 허벅지살 이런 걸 좋아하는데 이제 목을 제일 먼저 먹고 뼈 있는 거 먹는 경우에는 모가지를 먼저 뜯고 몰라 모가지는 씹는 맛이 있어. 모가지 먼저 먹고 그 다음에 갈비 먹어. 뼈가 많은 게 갈비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부위를 조져버려요. 항열지나 그래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다리를 먹어. 가슴살 먹고 허벅지살 먹고 그러니까 목, 갈비, 가슴살, 허벅지살, 날개살에 봉이 붙어 있으니까 같이 먹고 그 다음에 다리살 마지막에. 그렇게 먹어. 먹는 순서가 정해져 있어. 먹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뼈 없는 거 먹을 때는 뭐 상관없어요. 뼈 없는 거 먹을 때는 대부분 뼈 없는 거는 다리살로 많이 하거든. 다리살이나 허벅지살로 많이 해갖고 그게 뻐적살이 별로 없어. 그 순살로 하는데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또 뻐적살 좋아하시는 분들은 순살에 왜 가슴살이 없냐고 아쉬워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제인쌤은 오늘 이제 영상이 올라갔죠. 영상이 쇼츠가 하나 올라갔죠. 이번 달은 그렇게 월요일에 롱폼 그리고 목요일에 쇼츠 이렇게 계속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공지사항이랄까? 일단 이번 달엔 당장 달라지는 게 없는데요. 다음 달부터 정확히는 다음 달 둘째 주 정도부터 달라질 것 같은데요. 아니 찐쌤 쇼츠가 하나가 처음에 올린 쇼츠가 물론 오늘 올라간 쇼츠는 또 어떻게 될지 몰라 솔직히. 오늘 올라간 쇼츠는 솔직히 어떻게 될지도 몰라. 근데 이제 처음 올린 쇼츠가 11만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당황을 했어요. 어제 이제 방송 끝나고지 정확히 방송 끝나고 다시 보기 올리려고 이제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계정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찐쌤 유튜브 채널에 구독자 수가 6,000명이 넘은 거야. 6,00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왜냐면 작년 이후에 1년 가까이 거의 5,500이 될락말락 항상 했거든. 5,300, 400 왔다 갔다 하다가 계속 떨어지고 뭐 올라오고 막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근데 갑자기 6,000이 넘어버린 거야. 그래서 이게 뭔 일이야 하고 이렇게 봤더니 오른 줄 알았어 처음에는. 쇼츠가 10만이 그때 찍혔고 10만 6천인가 찍혔었고 그때 당시 오늘 11만 됐더라고요. 근데 그 영상 하나로 600분이 늘었더라고. 지금 오늘 확인해보니까 한 700분 늘었다고 하더라고. 그 1분짜리 쇼츠 하나로. 이건 좀 뭔가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래서 우리 팀의 이제 유튜브 전문가라고 그나마 유튜브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는, 그나마 잘 알고 있는 우리 태호한테 내가 태호야 형 이상해, 이거 뭔가 이상해 그랬더니 같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고민이 됐어요. 올해 쇼츠를 처음 시도했는데 사실 기대도 안 했는데 이제 가능성을 보여준 거니까, 물론 원히트 원더로 끝낼 가능성도 있지만 가능성 자체는 붙잡아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어떡하지 하다가 예산을 늘릴 순 없으니까 예산을 좀 무리해서 지금 쓰고 있긴 하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한 1.7배 정도로 늘렸기 때문에 월간 예산을. 그래서 더 늘릴 수는 없다, 이거 좀 무리다. 근데 그렇다고 줄일 수도 없는데 편집자님하고 작가님하고 약속한 게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좋지 하다가 이제 방향성을 협의해서 바꿨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두 번째 주부터는 좀 달라질 건데요. 정확히는 다음 달부터 구성이 달라지긴 합니다. 그래서 4주 기준으로 롱폼 영상은 조금 더 길이를 길게 뽑아서 조금 더 길게 뽑아서 2주에 하나씩 올라갈 예정이고요. 나머지는 쇼츠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올라갈 예정입니다. 4주 기준으로 8개, 그러니까 평균 주 2개인데 롱폼이 들어가는 주에는 쇼츠 1개, 롱폼이 없는 주에는 쇼츠 3개가 들어갈 예정이에요. 격주로. 롱폼 쇼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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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롱폼 쇼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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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츠 이렇게 4주가 구성될 예정이고, 그 중에 이제 롱폼이 없는 주에 쇼츠 중에 하나는 우리 지금 썸네일 맡아주신 묘콩 작가님께서 썸네일을 2개만 그리게 되셨기 때문에 나머지를 그 예산을 써서 그림 쇼츠로 만들어 볼까 합니다. 저챗이나 이런 걸로 좀 재밌는 장면이 있다면 그림 쇼츠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해요. 그림 쇼츠의 경우에는 오늘 제가 처음으로 한번 테스트 삼아서 이제 어제 작가님하고 편집자님하고 협의한 대로 해봤는데 제가 그립이 좀 세지더라고요. 그림 쇼츠는. 왜냐면 어떤 파트를 어떻게 편집하느냐에 따라서 그림 구성 커트 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그걸 기본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그림 쇼츠는 편집 권한이 저한테 좀 세게 있을 것 같다. 편집 방향이 저한테 세게 있을 것 같아서 솔직히 재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재밌는 걸 하려고는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우리 그림 작가님, 묘콩 작가님하고 김인프 편집자님이 기존에 약속했던 것과 계약했던 것과 좀 달라지는 방향성에 대해서 협의해 주셨고, 그래서 그런 시도를 한번 해볼 수 있게 됐어요. 사실은 찐쌤 개인한테는 롱폼이 좀 더 의미가 있긴 한데 그 의미도 중요하지만 저나 제 팀을 생각하면 성장을 생각해야 돼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어쨌든 시대상이 영상을 길게 보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롱폼은 사실상 정말 보는 사람들 아니면 안 보고 쇼츠를 위주로 보니까 쇼츠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데, 제가 이제 고집을 했었던 건데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그 방향을 이제 바꾸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롱폼은 조금 더 이제 개당 분량은 조금 더 늘더라도 어쨌든 횟수가 줄어드니까 그걸 좀 염두에 두면 좋겠고, 이번 달은 그대로 갑니다. 4월 마지막 주까지, 다음 주까지는 일단 그대로 가고, 5월 첫째 주부터 이제 롱폼 쇼츠, 그 다음에 쇼츠 이렇게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저희 찐동부는 제 스타일대로 일을 하기 때문에 제 스타일상 세이브를 많이 쌓아놓고 시작해요. 근데 다행히 마침 딱 시기가 새로운 한 달로 넘어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게 전환이 가능했고, 너무 원활하게 우리 그림 작가님 그리고 우리 편집자님 두 찐동부 분들께서 너무 감사하게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분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라고요. 한번 재밌게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 일이 많아지더라고. 사실상 그림 쇼츠의 경우엔 내가 가편집을 하게 되더라고. 내가 편집점을 엄청 꼼꼼하게 잡아서 대본 쓰고 막 이러고 있더라고. 왜냐면 컷을 구성해야 되니까. 그래서 쉽지 않은데 뭐 2주에 한 번 정도 채널이나 우리 팀을 위해서 성장하는 게 필요한 거니까 그거를 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도 생각해요. 쉬셔야 하는데 자꾸 일이 늘기만 해서 억하지. 나한테 방송하는 게 쉬는 거지 사실. 그리고 어제 원래 제가 짤뱅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저만 아마 내 기억이 맞다면 우리 애들들 중에서는 저만 주 5회 방송을 할 거예요. 근데 이걸 약간 4.5일째랄까? 네, 그래서 5일 중에 하루는 조금 짤뱅을 하는 걸로. 그래서 오늘이 될지는 물론 짤뱅이 아니 될 수도 있어요. 어제도 짤뱅 하려다가 얘기하다 보니까 길어졌잖아. 어제도 짤뱅 하려다가 길어졌잖아. 얘기가 또 재밌어지면 또 언제 끝낼지 모르는데 일단 목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4일은 그냥 풀방하고 하루는 짤뱅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찍 보내야겠다. 근데 그것도 괜찮은 게 뭐냐면 나의 시간대는 앞에는 테오 또 뒤에는 도라가 겹쳐있는 시간이 1시간 정도 있기 때문에 도라가 방송하는 날 같은 경우는 내가 1시간 정도 일찍 끝나는 거, 1시간 좀 너무 일찍 끝나고 한 30분 정도 일찍 끝내는 거는 오히려 괜찮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어서 하루 정도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오늘 방금 이제 지금 메시지 보낸 게 뭐냐면 우리 묘콩 작가님이 다음 이제 영상 썸네일 어플을 보내셨는데 거기 앨리스가 나와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루나빗은 1.0 시절에 이제 팬덤을 대표하는 캐릭터라기보다는 마스코트 캐릭터로서 루나빗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좀 예산이 확보되면 여러분과 함께 앨리스 캐릭터를 새로 만들어 볼까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5월 중에 하지 않을까 싶어요. 당장은 아니고요. 네, 5월 중에 앨리스 여러분들을 위한 캐릭터를 새로 만들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앨리스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새로운 모습을, 그러니까 여러분을 대표하는 모습이죠, 정확히는. 그거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와. 근데 예산이 확보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요즘 좀 힘들어요, 진쌤. 요즘 좀 힘들어요. 힘들어서 바닥을 긁는 심정이기 때문에 당장은 조금 어렵지만 제가 다음 달에 좀 입금이 들어올 게 있어서 그때 진행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가님은 제가 작업했던 분들 중에 한 분으로 모실 것 같아요. 모실 것 같고 고민 중입니다. 어떤 분으로 할지는. 그래서 동물로 할지 아니면 앨리스답게 사람을 할지 아니면 이제 동물도 사람도 아닌 그 무언가로 아예 다르게 만들어 볼지 지금 그거는 좀 생각 중이에요.
예, 그건 좀 생각 중이라서 그 각각에 맞는 작가님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같은 SD라도 어떤 류의 SD냐에 따라서 이제 비율도 다르시고 또 스타일도 다르시기 때문에 그걸 좀 고려해서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찻잔 같은 것도 귀여울지도. 난 개인적으로 내 의상은 엄청 복잡하잖아요. 근데 앨리스는 좀 단순하고 싶어서 근데 이제 단순한 디자인에 좀 뭐랄까 아이덴티티가 좀 강한 그런 걸 생각하고 있어요. 아이덴티티가 좀 강한. 그러니까 그리고 약간 인외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외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외 쪽으로. 이를테면 뭐 요정이라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생물이 아닌 무생물 물체들 있잖아요. 뭐 티팟이라든지 찻잔처럼 차주전자 이런 것처럼 네,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뭔가 어쨌든 좀 비인간으로서 캐릭터가 좀 확실히 있는 거 그런 걸 좀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리고 그게 범용성이 있을까? 이번에 앨리스는 약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참고해서 이제 디자인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의 독창적인 앨리스 디자인이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앨리스를 묘사할 때 특정 디자인이 들어가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냥 그림 쇼츠를 하는데 우리 앨리스들을 상징하는 그림도 나올 때가 있을 거 아니야. 안 그래? 있을 거 아니야.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 생각도 했어요. 내가 깜장 고양이니까 앨리스는 하얀 고양이로 해볼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내 찌니캣 2.0이 깜장 고양이니까 하얀 고양이나 아니면 약간 좀 뭐랄까 그런 걸 좀 해볼까? 그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일단 제일 먼저 1순위로 떠오른 건 하얀 고양이였어요. 근데 하얀 고양이가 너무 뻔해서 뻔하지 않은 거였으면 좋겠거든. 그래서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고양이 귀가 달린 모자를 쓴 요정이라든지 이를테면 그러니까 단순한 고양이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때 여러분과 함께 5월달쯤에 한번 같이 의논을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사전 토크는 이 정도로 하고 오늘 에델 연구소 하는 날이죠. 내가 깜장 고양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라색이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건 안 예뻐. 보라색이 고양이 동물 이미지의 단색으로 딱 보라색이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건 안 예뻐. 포인트로 들어가는 건 예뻐도. 어쨌든 에델 연구소 오늘 진행할 건데요. 그 여러분들 무한도전 무도 퀴즈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찐쌤은 그 중 하나인데 찐쌤이 제일 사랑하는 시리즈 중 하나였어요. 무한상사. 그래서 그게 떠오른 거죠. 그래서 에델 상사였다면 어떨까? 우리 에델리안이 회사였다면 어떨까? 우리 직급은 어떻고 또 그 직급까지 오르기까지 어떤 과정들이 있었을까? 또 어떤 팀이 어울릴까? 그런 걸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화면을 바꿔 볼게요. 자, 유하할까? 사랑하는 치즈직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유하 그리고 찐하 반갑습니다. 저는 에델리안에서 설계자 역을 맡고 있는 지니 인사드립니다. 오늘 할 컨텐츠, 지니의 시그니처 컨텐츠 중 하나입니다. 바로 찐쌤의 에델 연구소. 네, 2학년 동안 연기를 해온 우리 찐쌤이 지니 제가 우리 아이들, 우리 애들들의 캐릭터, 우리 멤버들의 캐릭터를 분석해서 어떤 상황이 일어날까, 어떤 성격일까, 어떻게 살아갈까 라는 걸 상상해보고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쉽게 말하면 망상 떨고 헛소리 한 거지 뭐. 망상 떨고 헛소리 한 거요. 그냥 그런 날이요. 뭐가 있어? 없어요. 네.
그래서 오늘의 연구 주제는 바로 따단 에델리안이 회사였다면. 네, 에델 상사입니다. 부제는 에델 상사고요. 네, 무한도전에서 제인쌤이 제일 사랑하는 시리즈, 꽁트 시리즈 바로 무한상사에서 우리 에델리안은 이런 게 없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또 회의를 매주 하는데 제가 가끔 농담반 진담반으로 그러거든요. 우리 마부장, 백과장, 타대리, 청주임 이러거든요. 예, 나는 이제 부장급은 넘어선 거지.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좀 생각해보면 어떨까. 또 어떤 팀이고 또 어떤 소속이었고 어떻게 모이게 됐을까. 또 회사에서 모이게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분석해보고 회사 생활을 어떻게 할지 상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하죠. Let's go. Let's go. 뭐 급발진에 놀랐니? 체하지 마라. 자, 일단 5명의 사진입니다. 솔레 도미파 순으로 솔레 도미파 순으로 써놨어요. 약간 입사 증명사진 같기도 하고 사원증 같기도 하네요. 그냥 제가 만들어놓은 틀입니다. 우리 에델 연구소 기본 틀이고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직급과 팀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들이 특별 태스크포스, 그러니까 각 부서가 모인, 각 부서에서 차출된 인원들이 이렇게 모인 특별팀이라고 가정을 하고, 예. 그리고 각자 어느 부서에서 어느 직급이 왔는지 한번, 왜 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일단 첫 번째 청태호. 예. 일단 청태호는 사원으로 하죠. 막내니까. 주임 승진 직전. 어느 에델 상사의 어느 팀으로 할까요? 청태호라면 우리 청태호라면 마케팅부가 어울릴 것 같아요. 왜냐면 어린 나이에 비해 인맥이 좋아. 스펙 뭐랄까, 학력이나 다른 스펙보다 사람을 많이 만났어. 그럼 영업 쪽이 더 나은 것 같은데? 아니야, 태호는 마케팅이 좀 더 나은 것 같아. 그래서 사원 직급에 비해 캐파라고 해서 우리 지역의 어떤 기반 시설을 인프라라고 하잖아요. 캐파는 이제 회사에 그 자기가 일할 수 있는 밑바탕 환경을 의미해요. 그래서 캐파가 좋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 설정을 하고 가죠. 그리고 그래요. MG 마케팅의 진심인 편, 이렇게 정리하죠. 청태호 에델 상사 마케팅부 사원. 네. 주임 승진 직전이고요. 어린 나이에 비해 인맥이 좋다. 학력이나 다른 스펙보다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다. 그리고 그래서 사원 직급에 비해 캐파가 굉장히 좋은 편. 그리고 특징 MG 마케팅의 진심인 편. 이렇게 써놓도록 하죠. 다음 도라. 에델 상사 부장급으로 하죠. 부장인데 도라 정도면 기획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기획부 부장이고 뭐랄까 조용한 카리스마. 큰 소리 내지 않고 적을 만들지 않는 스타일. 내거나 혼내지 않고
그리고 인간관계 원만, 평가 좋음. 그래서 상당히 어린 나이에 부장급 승진. 의도치 않게 사내 정치에도 뛰어난 편.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의도치 않게야. 정치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지는 않는데 사내 정치에서 우위. 적을 만들지 않으니까. 왜냐면 적을 만들지 않는 스타일이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마부장은 이렇게 진행을 해볼게요. 의도치 않게 사내 정치에도 영향이 없음. 그래요. 그냥 사내 정치에도 영향이 없음. 요 정도로 정리해두죠. 요게 조금 특징일 것 같으니까 요렇게 해놓죠. 좋아요. 저는 마지막에 할게요. 일단 이 둘이 어려울 것 같거든. 얘네 둘이 회사에 다닐 스타일이 아니야. 회사에 다닐 스타일이야. 근데 서빈이는 회사에 다닐 스타일이지. 서빈이는 얘는 무조건 애들 상사 영업부입니다. 영업부 과장. 영업부 과장. 해맑은 꽃밭 머가리로 유명. 무자각 플러팅으로 오해 사는 편. 오해를 남녀 가리지 않는 거 좋아. 남녀 가리지 않는 무자각 플러팅으로 플러팅으로 오해를 사는 편. 요렇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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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맑은 꽃밭 머가리. 머가리. 우리 서빈이 꽃밭 머가리. 타임 아닌 부장님 태우고 다니는 운전기사. 아직 타임한 차례 아니잖아. 이따 얘기해보자. 플러팅으로 오해를 사는 편. 그리고 뭐랄까. 오해를 사는 편이고. 뭐가 있을까? 우리 서빈이가 화술이 좋아서 영업부 에이스. 상대의 경계를 해제시켜 계약을 이끌어내는 허허실실 스타일. 근데 사실 의도한 건 아님. 요게 포인트. 의도치 않은 거지. 의도치 않은 거지. 의도치 않은 거지. 그래서 백서비는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그리고 우리 탐마는 에델 상사 영업부 대리. 백서빈 부사수. 사수고 부사수인 거야. 백서빈의 부사수. 꽃밭 머가리 콤비로 보이지만 의외로 실익을 챙기는 건 탐마. 백서빈이 방심하다가 놓칠 것 챙기는 역할. 생각보다 똘똘. 근데 보기에는 바보. 운전 실력 뛰어남. 운전 실력 뛰어남. 출장 파트너. 출장 최고. 뭐라고 할까? 백서빈과 함께 승진, 빠른 승진. 요렇게 진행하죠.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저는 에델 상사 대표 비서실장 이런 느낌 아닐까요? 나는 겸 감사팀 팀장 대표 비서실장 겸 감사팀. 아 근데 감사팀 나도 생각했거든. 대표는 누구예요? 대표는 없어. 회장님이 계신 거지. 회장님이 계신 거지. 에델 상사 감사팀 출신 대표 비서실장. 요렇게 하면 되겠다. 직급은 비서실장이지만 이사. 요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아니 이사가 무슨 비서실장이야. 이사가 무슨 비서실장이야. 사실 대표가 데려온 인물. 한 회사에 2년 이상 못 있음. 그러나 대표가 대표의 협상으로 힘겹게 영입함. 조건이 까다로움. 조건 까다로움. 이사급이지만 비서실장 달라고 본인이 요청함. 비선실세. 요거다. 비선실세. 비선실세. 요게 포인트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비서실장은 자기가 직접 일을 안 하는데 그 대표의 일을 다 간섭할 수 있는 거지. 대표님, 이거 일정 이렇게 잡으실 거예요? 이 사람 만나면 안 좋아. 이 업체 안 좋은데요. 어느 팀 정보통을 보니까 이렇게 합시다. 감사팀 출신 대표 비서실장. 요렇게 합시다. 비선실세. 비선실세. 감사팀 캐파가 강해서 전 부서가 강해서 전 부서가 걸리면 죽는다는 전 부서에 걸리면 죽는다는 소문이 나 있음. 감사팀 시절 온 전 부서를 탈탈 턴 인물. 이렇게 합시다. 턴 비선실세. 요렇게 하면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감사팀 출신으로 이사급이지만 비서실장 달라고 본인이 요청했고, 요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이러면 좀 분명해졌죠? 네. 나는 좀 공포스러운 인물이야. 그래야 뭔가 드라마가 진행될 것 같아. 자, 에델 상사 기본 캐릭터 설명해볼게요. 자, 일단 우리 신입사원, 신입사원은 아니고 이제 주임 승진 직전인 사원 청태호, 마케팅부 출신이고요. 어린 나이에 비해 인맥이 좋고요. 학력이나 다른 스펙보다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원 직급에 비해 캐파가 굉장히 좋아요. 마케팅의 진심인 편. 이따가 상세 분석할 건데요. 마케팅부 부장을 잡아먹을 듯이 해서 잡아먹을 것 같은 사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양쪽 날개부터 하죠. 서빈이, 백서빈, 에델 상사 영업부 과장입니다. 해맑은 꽃밭 머가리, 꽃밭 머가리, 샤랄라 머가리로 유명한데요. 남녀 가리지 않는 무자각 플러팅으로 오해를 사는 편입니다. 화술이 좋아서 영업부에서 에이스예요. 상대의 경계를 해제시켜서 무장 해제시키는 거죠. 계약을 이끌어내는 허허실실. 근데 본인 의도는 전혀 아님. 본인은 의도하고 한 게 아닌데 상대가 그냥 무장 해제되는 거임. 그게 진짜 무서운 거임. 이게 찐공포야. 얘가 찐이라고. 타이마. 에델 상사 영업부 대리입니다. 백서빈과 같은 부서 영업부고요. 그리고 부사수입니다. 서빈이 후배인 거죠. 맞선임 마투배인 거죠. 맞선임 마투임. 꽃밭 머가리 콤비로 보이는데 얘가 이제 무장 해제 시켜놓으면 타이마가 쑤셔서 실익을 다 챙기는 거야. 백서빈이 그러니까 게임으로 치면 백서빈이 상대 회사 그 계약 담당자를 이렇게 디버프를 거는 거지. 방어력을 낮춰놔. 그럼 이제 타이마가 딜을 넣는 거야. 계약해줘! 이렇게 좋은 조건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찐하 CC기 걸고 암살하는 거지. 맞아. 의외로 실익을 챙기는 건 탐마고요. 백서빈이 방심하다가 놓칠 것을 챙기는 역할입니다. 생각보다 똘똘함. 근데 보기에는 바보로 소문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백서빈과 함께 빠른 승진을 한 거죠. 둘이. 그리고 우리 마도라 기획부 부장. 아주 조용조용한 카리스마인데 원래 조용히 살면 부장으로 승진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사내 정치에 뛰어나야 되는데 얘는 딱히 정치는 안 해. 근데 큰 소리 내거나 혼내지 않고 적을 만들지 않는 스타일. 근데 실력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적을 만들지 않는다는 거 엄청난 거예요, 회사에서. 그래서 평가가 좋은 거지. 그럼 인사고가가 좋겠지. 상당히 어린 나이에 부장급 승진한 거죠. 사내 정치에도 영향이 없어요. 왜냐면 계파가 없기 때문에 이쪽 라인을 타도 저쪽 라인을 타도 막 시대를 막 타도 막 반정이 일어나고 사화가 일어나도 얘는 아무 문제 없어요.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최종 보스급이 얘가 있죠. 얘 모르는 분인데요. 제가 진이라는 분인데요. 에델 상사 감사팀 출신입니다. 근데 대표 비서실장인데 직급은 이사예요. 이사급이 비서실장 할 리가 없거든요. 보통 부장급이나 과장급이거든요. 감사팀 출신인데 이제 베일에 쌓인 인물이에요. 이사급인데 본인이 비서실장 달라고 요청했대요. 근데 그게 또 된 거야. 그럴 만한 힘이 있는 거지. 나 비서실장 줘! 해줘! 했더니 된 거야. 근데 감사팀의 캐파, 그러니까 정보통이나 이런 게 세갖고 한번 찍히면 다 탈탈 털어버린다는 거지. 걸리면 죽는다는 소문이 나 있다. 감사팀 시절에 전부서를 탈탈 털어버린 비선 실세. 그러니까 아마 내 스토리 이따가 쓸 건데 아마 나는 이 감사팀의 칼잡이로 하면서 다 썰어버리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대표님? 그럴 것 같아. 내 말대로 하는 게 깨끗하고 좋지 않겠어요? 대표님도 그리고 어쩌면 나한테 잡혀있을지도 몰라. 대표님 비리도 횡령 이런 게 잡혀있을지 몰라. 조용히 제대로 넘어갈래요? 아니면 뭐 잘릴래요? 법정 싸움 할래요? 이럴 것 같아. 거래에 능한 그런 인물입니다. 자, 그러면 순서를 조금 조정해서 우리 스토리를 써보도록 하죠. 이렇게 순서대로 써보죠. 자, 일단 역사가 짧을 우리 청태호 사원. 청태호 사원. 그래서 요거를 좀 복사해 볼게요. 청태호 사원. 짜잔. 자, 일단 주임 승진 직전이고요. 이들이 이 다섯 명이 정말 각기 다른 부서에 있잖아요. 각기 다른 포지션에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회사에 특별팀에 모인 거야. 차출된 거야. 누구 주도로? 내 주도로. 아, 그럼 나부터 써야겠다. 내 주도로 합시다. 자, 약간 크라임씬 하는 느낌인데? 감사팀 출신의 대표 비서실장. 자, 스토리가 진행됩니다. 대표에게 에델 상사 클린업 프로젝트 OCP를
요청함. 그리고 프로젝트를 위한 특별팀 개설을 허가받고 각 부서에서 각 부서에 유능한 재원을 차출하여 OCP 특별 태스크포스 구성하고 수장을 맡음. 이렇게 진행하죠. 자, 여기서 에델 상사 클린업 프로젝트는 뭘까? 야. 여기서 이렇게 합시다. 에델 상사 클린업 프로젝트 OCP는 뭐냐? 에델 상사의 부정부패, 비리, 횡령 등 총감사 프로젝트. 즉 회사를 한번 뒤집어 놔야겠다. 뒤집어 버리겠다. 아주 이 기회에 싹 다 쓸어버리겠다. 그런 의미로 기획한 거예요. 그런 의미로 기획한 거예요. 예. 감사팀 시절 최고의 칼잡이. 본인은 털어도 먼지가 안 남. 본인은 털어도 먼지가 안 남. 그런데 진이가 한번 털기 시작하면 그 부서에서 작은 흠결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초토화, 그야말로 쓰나미, 태풍, 허리케인, 토네이도, 살아있는 재앙. 에델 상사 사내에 재앙 그 자체. 이꼴 걸리면 죽는다. 걸리면 죽는다. 자비란 없다. 여차하면 자기가 모시는 대표도 자를 기세. 대표가 만약 대표에게 비리가 있고 대표가 있음에도 대표가 자리를 지킨다면 본인이 관두고 나가서 법정 싸움 할 사람, 할 인물. 그래서 대표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편. 나가면 골치 아파. 나가면 골치 아파. 나가면 골치 아파. 사실 골치 아픈 수준이 아니라 나가면 사고남. 회사 입장에선 회사의 존망이 위태로움. 위태로움. 재앙 그 자체. 킵해둬. 그래서 킵해두는 거야. 그래서 킵해두는 거야. 나가면 리터럴리 망합니다. 내 편이면 가장 든든하고 적이 되면 가장 위험함. 아, 이게 중요함. 이게 중요함. 사람들은 착각함. 사람들의 착각. 내 편이면 든든, 적이 되면 재앙. 아님. 내 편이든 아니든 걸리면 돼짐.
걸리면 되짐. 재앙이 날 찾아옴. 재앙이 찾아오게 됨. 재앙 각성. 비서실장인데 대표랑 밥 한 번 같이 안 먹음. 대표가 존대함. 대표가 존대함. 소문에는 대표도 약점 잡혔다고 함. 대표마저 약점 잡혔다고 하는 잡혔다는 소문 있음. 소문에 대한 진 실장의 답변. NCND 알아요? NCND 알아요? 이거 전문 용어인데 NCND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 그는 말하지 않아 조용히 칼을 휘두를 준비를 할 뿐. 조용히 칼춤 출 준비를 할 뿐. 그리고 그의 칼춤은 예상치 않은 순간 갑작스레 시작돼. 그래야 재앙이지. 대표님 킵해둬. 야, 스토리 하나 썼는데 개웃기지 않냐? 이게 가능한 거야? 대표님 킵해둬. 아니 내가 만들어 놓고도 황당하네. 나 이렇게 사악해? 나 이렇게 못됐어? 나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야? 나 왜 이래? 내가 쓰는 건데 나 좀 미화해서 쓰면 안 되나? 근데 내가 나를 봐도 이런 어떻게 내가 나를 봐도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일단 스토리는 여기서 시작돼. 이제 이 에델 3사 클린업 프로젝트 요 프로젝트부터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각 부서에 유능한 사람들을 이제 모은 거지. 스스로도 스스로를 무서워하고 있어. 자, OCP에 합류. 누구 요청으로? 진이 픽으로. 진 실장 픽으로 OCP 팀에 합류. 처음 차출됐을 때 부장하고 싸우다가 소식을 들음. 날마다 마케팅 부장하고 의견 충돌. 왜? 부장님 취향 올드함. 올드하다고 면전에서 비난함. 회의 때마다 매번. 부장님 화가 나지만 함부로 못함. 태호의 캐파가 너무 좋아서 함부로 했다가 자기 커리어 망침. 팀 실적을 위해 견디는 편. 뭐야, 실화 기반이잖아. 실적을 위해 견디는 편. 그날도 부장의 이상한 부장의 취향이 올드하다며 14명 소리치고 깽판 치던 중 비서실에서 온 사람이 태호를 호출. OCP 팀 합류 발령 결정. 팀 발령이 소식
들음. 부장 마케팅 부장 당 기쁜지 슬픈지 알 수 없으나 화가 나 있었음. 화가 나 있었음. 그래서 청태호가 마지막으로 청태호가 뭐 CP 팀으로 이동하기 전 마지막으로 들은 말. 가서는 그 말 좀 아유 아유 가라 가. 청태호 그에 대한 대답. 그 취향 좀 어떻게 해보세요. 팀 망해요. 부장 부장왈 꺼져. 시트콤이다. 부장 가 이렇게 간 거지. 부장 가서는 그 말 좀. 청태호 그 취향 좀 어떻게 해보세요. 팀 망해요. 부장 꺼져. 이것이 마케팅 부장과의 마지막 대화였다. 그치만 내 말이 맞는 걸. 청태호 생각. 하지만 내 말이 맞는 걸. 이러고 나왔어. 자기도 모르게 육성으로 내뱉은 말이 들려버림. 누구한테? 진 실장에게. 진 실장이 본 거야. 청태호 저승사자 만남. 무서운 줄 알아. 큰일 났다 싶긴 했음. 위험 레이더 가동. 저건 이전의 마케팅 부장과 다르다고 느낌. 저건 다르다. 저건 아니다. 저건 건들면 안 돼. 진 부장, 진 실장 왈. 상사야, 네가 틀렸다 라고 할 수 있는 수준? 장급을 맡을 수 있는 녀석이로군. 청태호 오 황당. 예상과 달랐음. 청태호 황당. 예상과 다른 반응에 당황. 진 실장 그 전까지 진 실장을 만나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함. 근데 어떻게 합류했을까? 진 실장의 픽업 이유. 어린애가 자기 의견 가리지 않고 막 말해댄다는 소문에 바로 픽업. 막 말해댄다는. 왜? 지도 어릴 때 그랬음. 진 실장 입장에서는 자신의 과거를 마주한 것. 호락호락하지 않은 사원급
인재의 어, 어, 인재를 채택함. 나름의 업보청산이랄까. 합류 후 진 실장의 약속. 네 마음대로 해.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다 해봐. 선 넘으면 내가 막을게. 괜히 이렇게. 청태호 갈고리. 그럼 태호님이 크면 찐생 같아져요? 그거는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다. 이것 또한 NCND 하겠다.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겠다. 괜찮은 걸까 이거? 제2의 재난. 사실 태호는 회사 내에서 제2의 재앙이라는. 그치. 그렇지. 내가 태호한테 늘 말해. 쟤는 너 마음 있으면 공부하면 기획자 될 거라고. 기획해도 될 것 같다고. 쟤 똑똑하거든. 어쨌든 지도 어릴 때 그래서 불러온 거임. 청출어람만 안 하면 돼요. 청출어람 해야지. 좋으면은. 서비님까지 더하면 제3의 재앙일까요? 쟤는 재앙이 아니야. 서빈이는 재앙이 아니야. 서빈이는 그냥 약간 그런 거야. 내가 살아있는 재앙이라면 서빈이는 그러니까 내가 현실적인 재앙이라면 서빈이는 코스믹 호러 같은 거야. 코스믹 호러 알아? 인간들은 이해할 수 없어. 인간들은 이해할 수 없다고. 인간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 범위를 넘어. 그러니까 쟤는 아기가 없어. 서빈이는 아기가 없단 말이야. 서빈이는 아기가 없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인간이 감내하기가 쉽지가 않아. 살아있는 재앙 수준이 아니야. 이건 그 뭐랄까 코스믹 호러 같은 거야. 쟤는 아기가 없어. 그 외계의 존재가 아기 없이 궁금해서 지구로 왔어. 근데 걔가 너무 큰 거야. 그래서 쓱 한번 움직여도 사람들이 수백만 명씩 죽어. 걔는 아기가 없어. 그냥 보고 싶어서 온 것뿐이야. 약간 그런 존재야 서빈이는. 뭔지 알겠어? 우린 대항할 수 없어. 그러니까 재앙은 대비를 하고 대응할 수가 있잖아. 코스믹 호러는 인간을 무력하게 만들어. 무력하게 만들어. 아기도 아니야. 그냥 무력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태호 마무리하죠. 그래서 OCP 팀 내에서 MG 막내 담당. 그래도 예의는 지킴. 왜? OCP 팀은 다들 빡세. 마케팅 팀만큼 맘대로는 못함. 얘도 사람 보면서 움직임. 사람 보면서 움직여. 즉 마케팅부 부장이 실력이 없던 거임. 무능력했던 것. 그런 것임. 그래서 특별팀 내에서는 주변 정보 탐문과 감찰 대상의 약점 파악, 그리고 대략적인
감찰 방향, 아이디어 제시, 요런 느낌. 약간 여우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갑시다. 좋아요. 사원급이 이렇게 빡세면 되나? 이 팀 뭔데? 이 팀 뭔데? 이 팀 뭔데? 자, 자 이제 코스믹 코랄 한번 해봅시다. 해맑은 꽃머가리, 꽃밭머가리. 타이마의 사수, 타이마와 페어로, 진 실장에게 소환. 그래서 OCP 팀, 합류. 도대체 날 왜 불렀지? 헤헤헤. 새로운 팀 신난다. 새로운 사람 신난다. 그저 새로운 팀 가고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게 즐거웠음. 걱정은 타이마의 목. 근데 타이마도 걱정하다가 포기. 덤앤더머가 되어버림. 원래 그런 식임. 둘 다. 걱정해서 뭐하나. 그래, 걱정해서 뭐해. 요런 스타일. 진 실장의 픽업 이유. 혹시 옆에서 대사 읊어주시나요? 똑같은데. 아니. 진실 픽업 이유. 엄청난 무장 해제 스킬. 감찰할 때, 감찰 조사 시, 거짓말하는 스키들, 진실을 토하게 만드는, 진실을 토설케 하는 멋진 재주를 가졌다고 판단. 이 아이 앞에서는 거짓말을, 차마 거짓말을 못하겠지. 대단하군. 너 합류. 근데 세트가 있네. 탐마도 데려와. 합류. 요렇게 된 것임. 요렇게 된 것임. 그런데 두둥. 막상 진 실장이 백과장을 마주하고 인터뷰를 해보니, 아, 이건 찐이다. 타고난 재능이다. 이건 의도한 게 아니다. 이건 스킬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무서운 것. 그러니까 백서빈의 무장 해제 스킬이 계산된 스킬일 줄 알았음. 근데 아니었던 거임. 진 실장 황당. 뭐 이런 게 다 있지. 본인의 판단이 틀렸나 하는 와중에 해맑게 웃는 백과장 서빈을 보고 저건 찐이다. 나와는 또 다른 형태의 공포군. 그래. 공포로군. 감찰계의 새로운 감찰계의 새로운 공포군. 그래. 코스믹 코러다. 아무런 저항이 무의미하며 대응도 대비도 할 수 없는 너야말로 호러다.
합격. 내쫓으려다. 다른 팀으로 전출시키려다. 전출 이콜 반품. 반품시키려다. 그냥 둠. 진 실장이 킵해두기로 함. OCP 팀 점점 재앙화돼요. 그래, 스킬이 아니라 패시브였던 거야. 스킬 시전 안 해주면 효과는 굉장했다. 그래서 타이마와 함께 대인 조사, 즉 직접 조사에 투입 하는 역할로 확정. 약간 그런 거임. 타이마와 보통은 굿캅, 배드캅으로 가는데 벡타 페어는 그냥 더 바보 페어로 감. 거짓말 하려다가 바보들한테 미안해서 그냥 솔직하게 말함. 신비로운 재주가 있음. 그리고 항상 남녀를 가리지 않고 조사 후에 조사 대상에게 번호 따임. 번호 타임. 참으로 신비로운 재주. 이건 뭘까? 요렇게 합시다. 예. 우리 백과장은 요렇게 갑시다. 좋아요. 타이마. 감사받은 지원. 감사받는다고 불려가서 긴장했더니 생각보다 분위기 괜찮은데. 그리고 다 실토하고 나옴. 맞음. 그게 맞음. 그게 맞음. 부사수. 의외로 걱정을 하는 편이지만 금방 포기함. 백과장이 호출되었을 때 드디어 나 독립인가 생각했으나 진 실장이 너도 와 했음. 둘은 세트였던 거임. 사실 진 실장의 의도는 아까 말했듯이 굿캅, 배드캅이었으나 현실은 바보와 더 바보, 즉 더맨 더머 였음. 하지만 놀라운 백과장의 놀라운 놀라운 디버프 스킬과 놀라운 무장해제 스킬과 타이머의 돌리기 스킬 요 콤비로 온갖 비리에 대한 조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냄. 패트와 매트래. 마치 like 패트와 매트. 좋아요. 좋아요. OCP 조사실에서 조사가 없을 때는 OCP 조사실에서 항상 뭘 시켜 먹음. 조사실에서 냄새 난다고 진 실장이 뭐라 함. 그때는 기가 죽을까? 아니. 좀 먹을 수도 있죠. 개김. 진 실장
얘는 내가 안 무서운가 보구나. 생각이 없구나. 아주 훌륭한 인재다. 때로는 생각이 없어야지. 근데 꼭 이럴 때 없어야 할까? 잠깐 없애버릴까 고민하다가 참았다. 왜? 실적은 좋았으니까. 얘는 내가 안 무서운가 보구나. 생각이 없어. 아주 훌륭한. 왜냐면 생각이 너무 많으면 행동을 못해요. 돌격형 인재다 이거지. 잠깐 없애버릴까 고민했어. 그래도 짜증이 났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다? 진 실장은 방을 만들어줬다. 진 실장은 조사실 말고 조사실이 아닌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주기로 했다. 탐마는 진 실장의 의도대로 거기서 밥을 먹는다. 이후 역시 몰기 쉬운 인재군. 흠터레스팅. 알기 쉬워. 아주 좋아. 그래도 일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이기에 탐마 미워하지 않음. 생각보다 예뻐함. 밥 잘 사줌. 탐마는 딱히 큰 야망도 큰 욕심도 없음. 그래서 밥만 잘 주면 됨. 밥 잘 사주는 상사 이퀄 좋은 상사. 요렇게 된 거임.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 발생. 아무도 큰 소리를 들어본 적 없던 큰 소리로 들어본 적 없던 마부장의 마부장의 사자후를 아무도 들어본 적 없던 마부장의 사자후를 발생시킨 원흉. 마부장 회사 생활에서 유일하게 소리를 지른 인물. 대단한 능력자. 적이 없는 마부장이 단 한 명의 적도 없는 마부장에게 적대시되는 인물. 애증 환멸. 그리고 뭐가 있을까? 현관. 진 실장의 요즘 낙임. 마부장 타델이 시트콤 찍고 있음. 마라즈 시트콤 아주 재밌다. 심심해서 칼춤 추려고 만든 팀인데 예상 외에 수학을 거둠. 타이마 인사고과를 잘 줘야겠다 마음먹음. 왜? 유능하니까. 아니 적도 없고 큰 소리 내본 적도 없는 사람한테 그 큰 소리 나게 만드는 건 엄청난 능력이야. 엄청난 능력이란 말이야. 그리고 이제 우리의 마부장. 이렇게
기획부의 기획부 뭐랄까 토박이 시작부터 입사부터 지금까지 기획부 터줏대감 입사부터 기획부의 터줏대감. 그런데 처음으로 특별팀으로 처음으로 팀을 옮김. 특별팀 진 부장의 진 실장의 원픽임. 원픽. 사실 마부장은 알지 못했다. 이 팀은 마부장을 중심에 두고 만든 팀이었다. 마부장을 상수로 두고 만든 팀인 것. 즉 마부장과의 케미스트리를 생각해서 선발한 것. 마부장을 임원으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 였던 것. 좋아요. 이런 스토리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마부장은 알턱이 없음. 관심 없음. 크게 관심 없음. 그냥 열심히 일함. 그냥 열심히 일함. 그렇지. 그냥 열심히 일해도 부장까지 왔다. 대단하지. 하지만 진 실장의 판단. 그건 부장까지다. 임원이 되려면 그걸론 부족해. 임원! 너에겐 새로운 자극이 필요해. 그래서 칼춤 추는 감찰팀 OCP의 팀 리더로 선발한 것. 수장은 진 실장이지만 실무적인 리더는 마부장임. 그리고 타다리를 백과장과 세트로 묶어왔다고 다들 알고 있지만 세트로 묶어왔다고 다들 알고 있지만 사실은 마부장의 새로운 모습을 위한 것. 누구도 화를 이끌어내지 못한 돌부처 마부장의 대항마. 이퀄 타임마. 내가 말했지. 그냥 열심히 하는 걸로는 부족하다. 자극이 필요하다. 그 자극 이퀄 타이머였던 것. 마부장 회사 생활 최대 위기 직면. 무려 소리 지름. 야! 타이머! 그 모습을 본 진 실장. 모든 것이 나의 의도대로. 아주 즐거워함. 말하즈 시트콤 아주 재밌음. 그리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마부장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화를 내면서 일 효율도 화를 내면서 일 효율도 함께 상승함. 혈압과 비례해서 상승. 미쳐버리겠네. 이 회사 뭐야? 화를 내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일 효율도 함께 상승. 아니 생명력 깎아서 만든 효율이라면 자해 버프였던 것. 버프 페널티.
아 너무 웃겨. 아니지. 마라즈 시트콤 이콜 진 실장에게는 쿨러. 하지만 but 마도라 부장에게는 히터. 열받음. 혈압 높아짐. 진 실장에게 말해봄. 실장님 그 타데리요. 타데리 말입니다. 힘들어? 그게 힘도 좀 들고 해야지. 마부장, 이번이 쉬운 줄 알아? 견뎌내! 네? 이게 내가 마부장에게 주는 시련이야. 견뎌내! 네, 4대보험 됩니다. 에델 상사 4대보험 됩니다. 네, 그래도 블랙 기업은 아니에요. 기업 자체는 블랙 기업이 아닌데 이 팀 자체는 블랙 팀일 수 있어요. 블랙 기업일 수 있어요. 진 실장은 업무 강도가 엄청 강하거든요. 아니야, 견뎌내! 마부장은 말을 잃었다. 마부장의 최대 위기, 과연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요렇게 한번 스토리를 마무리해볼게요. 요렇게 한번 마무리해볼게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제가 만들어봤습니다. 자, 오늘의 에델 연구소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자, 에델리안이 회사였다면 에델 상사. 자, 에델 상사에는 주요 인물이 5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오늘의 중심 인물은 진 실장입니다. 진이 실장. 진 실장은 에델 상사 감사팀 출신으로 현재 대표의 비서실장인데 직급은 이사예요. 말도 안 되는 회사죠. 어떻게 이사가 대표의 비서실장을 하느냐? 지가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팀 하나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OCP 프로젝트. OCP래. 에델 상사 20P라고 해야겠구나. 에델 상사 클린업 프로젝트. 내가 왜 OCP라고 했지? 어쨌든 에델 상사 클린업 프로젝트. 에델 상사를 싹 쓸어버리겠다고 자기가 제일 잘하는 칼춤을 추겠다며 팀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받아냅니다. 그래서 나머지 각기 다른 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작은 재앙들을 소집했습니다. 바로 마부장, 백과장, 타데리, 그리고 청사원입니다. 청사원은 현재 주임 승진 직전이고요. 청사원은 어린 나이에 비해 인맥이 좋은 편이고요. 사람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MG 마케팅의 진심이라서 맨날 마케팅부에서 싸운대요. 그리고 백과장과 타데리는 영업부입니다. 둘이 사수부사수로 이제 계약을 아주 잘 따내갖고 빠르게 승진했어요. 근데 사실 서로 의도한 건 아닙니다.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일지도. 그리고 마부장, 회사 내에 아무런 적도 없고 단 한 번도 큰 소리 친 적이 없어서 사내 평가가 아주 좋은 최고의 부장입니다. 모든 부서에서 마부장 밑에서 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재앙을 맞게 되는데 바로 클린업 프로젝트에 합류하게 되는 거죠. 자, 진 부장, 이 클린업 프로젝트 왜 5로 했는지 모르겠네. 2로 합시다. 20P. 이야. 자, 20P입니다. 50P는 뭐였지? 어쨌든 20P를 요청했습니다. 부정부패 비리 횡령 총감사 프로젝트인데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의도는 사실은 심심했다. 사실은 임원이 되니까 심심했다. 칼춤 추고 싶어. 도파민을 원해.
도파민을 원했던 거야. 도파민을 원해. 그리고 마라즈 시트콤을 만나. 내가 최종 보스인 거 아님?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부정부패 비리 횡령 등을 한번 이제 싹 쓸어버려야겠다 하는 아주 강력한 의지로 주장한 것을 보지만 사실 내심은 심심했다. 예. 사실 제일 편할 것 같아서 그냥 대표는 하기 싫고 비서실장이나 시켜줘요 했는데 할 일이 별로 없다. 대표가 내 말이 너무 잘 들어서 별로 재미가 없다. 칼춤을 춰야겠다. 그래서 어이 대표짱 잘 지냈어요? 예. 그 뒤지기 싫으면 팁 하나 내놔요. 나 칼춤 좀 추게. 그 돗자리 좀 깔아줘. 그래서 이제 뒤지기 싫었던 우리 대표가 이제 찐 실장에게 팀 하나를 만들게 해줍니다. 바로 ECP 태스크포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양반은 이제 걸리면 죽는다고 돼 있어요. 네. 한번 털기 시작하면 이제 초토화가 되고요. 살아있는 재앙. 그냥 걸리면 죽는다 이거예요. 네, 걸리면 죽는다. 요게 중요한 포인트죠. 네. 사실은 이쯤 되면 대표도 피해자인데 맞아. 맞아. 대표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편이야. 나가면 골치 아프거든. 그래서 그냥 킵해두는 거야. 내보내면 더 골치 아프니까. 내보내면 회사가 사라질지도 몰라. 예. 내보내면 회사 자체가 사라질지도 몰라요. 애들 상사 증발할 수 있어요. 애들 상사가 그냥 유령 회사이더라도 그냥 유령도 아니고 그냥 혼 자체가 소멸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오브 찐 실장, 바이 더 찐 실장, 포 더 찐 실장. 오브 더 찐 실장, 바이 더 찐 실장, 포 더 찐 실장. 그야말로 내 손 안의 세상이군. 좋아. 그리고 청사원을 데려왔어요. 네, 내가 찐 실장에 데려왔는데 이 합류를 하라고 이제 발령을 알려주려고 발령 사실을 알려주려고 우리 비서실에서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아니 이럴 수가. 그날도 싸우고 있던 거예요. 부장님하고 맨날 싸워요. 뭐라고? 아 부장님 올드해요. 부장님 너무 구닥다리예요. 부장 부글부글 끓지만 태호가 너무 능력이 좋아서 팀 실적을 위해 참아요. 근데 결국 데려갑니다. 그래서 부장이 그래도 마지막 의리로 팀 옮긴다니까 가서는 그 말 좀 가 했는데 태호는 끝까지 그 취향 좀 어떻게 해봐요. 팀 망해요. 결국 꺼져 소리 듣고 왔습니다. 하지만 내 말이 맞는 걸 하다가 이제 걸렸고요. 찐 실장은 그 모습을 보고 아 얘가 장급을 맡을 수 있는 녀석이로군. 나의 어린 시절을 보는 것과 같아. 나의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구만. 아주 훌륭한 인재로구만 기래. 하지만 좀 고달프겠구만. 잘 맹글어 볼까? 그런 결심으로 데려왔던 거임. 찐 실장 입장에서는 자신의 과거를 마주한 거지. 나름의 업보청산. 그리고 약속을 해. 네 맘대로 해. 하고 싶은 다 해봐. 선 넘으면 내가 막을게. 사실 태호는 제2의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백과장. 네. 머리가 하얘요. 머리가 꽃밭이에요. 근데 발령이 이제 통보되니까 야호 새로운 팀이다. 야호 야 새로운 팀이다. 신난다. 왜 불렀지? 새로운 사람 신난다. 그저 신날 뿐이다. 그저 신날 뿐이다. 예. 타들이랑 같이 세트로 묶어서 왔어요. 이제 찐 실장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맡깁니다. 대인 조사에서 이제 백서빈과 타이마 콤비를 씁니다. 근데 이 백서빈이 아무렇지 않게 해맑은 모습을 보여서 숨기려고 했던 비밀까지 전부 토해버리는, 그래서 엄청난 조사 내역을 정리하게 됩니다. 얘는 타고난 재능이다, 찐이다라고 느낀 찐 실장은 얘를 대인 조사에 배치합니다. 원래는 빠꾸시키려고 했어요. 감찰계의 새로운 공포라고 코스미코라고 인정한 찐 실장이 원래는 반품시키려다가 그냥 뒀어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우리 타데리 찐 실장이
너도 와 했어요. 원래 독립인 줄 알았는데. 예. 영업도 본인은 그냥 사람 만나는 거 다 좋아인데 상대가 알아서 무장해지. 맞아요. 근데 백과장의 놀라운 무장해제 스킬과 타이마의 돌리기 스킬로 이제 조사를 아주 잘했어요. 예, 조사를 아주 잘했고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한 가지 문제점 발생. 누구? 이 아이로 인해서 아무도 들어본 적 없던 마부장의 사자우가 발생합니다. 대단한 능력자다. 예. 아주 재밌다. 찐실장의 요즘 낙입니다. 예, 요거 보는 맛에 살아요 요즘. 예, 찐실장이 뭐를 원한댔죠? 도파민 원한댔죠. 예, 도파민을 원했던 찐실장이 사실은 칼춤 추면서 도파민을 수혈하려고 했는데 마라즈로 인해서 더 많은 도파민을 수혈하고 있습니다. 심심해서 칼춤 추려고 만든 팀인데 예상 외의 수확을 거둔 거죠. 바로 마라즈 시트콤. 자, 여기 어쩌면 이 팀에서 가장 불쌍할 수도 있고 가장 피해자일 수도 있는 우리 능력자 마부장. 단 한 번도 소리 지른 적이 없다고 하는 아주 이상적인 부장. 예. 산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아주 조용한 카리스마 실력자 마부장. 예. 마부장을 중심으로 만든 팀이에요. 사실 ECP 프로젝트는 에델 상사 클리너 프로젝트는 마도라를 임원 만들기 하는 프로젝트였던 거임. 마도라 마부장 임원 만들기 프로젝트. 마부장을 임원으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였던 것. 여기 써있죠. 근데 마부장은 알턱이 없음. 별로 크게 관심 없거든. 그냥 일만 하거든. 근데 문제는 그거야. 그걸로는 부족해. 그래서 ECP 팀 리더로 했습니다. 그냥 열심히 하는 걸로는 부족하다. 자극이 필요하다. 그 자극이 타이마였던 거예요. 예. 그래서 마부장 회사 생활에 최대 위기가 왔어요. 무려 소리를 질렀던 거죠. 야! 타이마! 예. 그래서 찐 실장은 모든 것이 나의 의도 아주 즐거워해요. 예. 의도대로 돼서 즐거운 건지 시트콤이 재밌어서 즐거운 건지 알 수 없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마부장 본인도 화를 내면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일 효율도 함께 상승했어요. 혈압과 비례해서 상승하는 거예요. 버프 페널티인 거죠. 능력이 올랐는데 혈압이 오른 거다. 예. 그래서 이제 찐 실장에게 의논을 했습니다. 실장님, 다들이 말입니다. 힘들어? 그게 힘도 좀 들고 해야지 마부장. 임원이 쉬운 줄 알아? 견뎌내! 네. 이게 내가 마부장에게 주는 시련이야. 견뎌내. 임원 돼야지. 임원이 쉬운가? 임원 되려면 견뎌내야 돼. 이런 시련도. 마부장은 말을 잃었습니다. 마부장 인생의 최대 위기. 과연 이후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바로 에델 상사 프롤로그가 되겠습니다. 골 때리네요. 내가 썼지만 나 지금 그냥 쓴 거거든. 생각나는 대로. 나 그냥 쓴 거거든. 생각나는 대로 막 썼는데 이런 회사에 있으면 참 골 때리겠네요. 이 드라마 보고 싶다. 근데 말이야, 이 안에 모든 것이 픽션일까? 이 안에 모든 것이 픽션일까? 단지 모든 것이 가상이고 모든 것이 허상일까? 허구일까? 네. 태오님 피셜 실화 기반. 그 발언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NCNT. 긍정도 하지 않고 부정도 하지 않겠습니다. 난 저걸 인정하지도 않고 부정하지도 않겠어요. 긍정하지도 부정하지도 않겠어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깁니다. 자, 그럼 오늘의 컨텐츠, 찐쌤의 에델 연구소. 에델리안이 회사였다면 에델 상사. 사실 좀 일반적인 회사를 처음에 생각하고 왔는데 쓰다 보니까 나를 포함해서 우리 애들이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캐릭터가 아니더라고. 그래서 막 나가는 회사를 만들었네. 마부장 당근을 흔들다. 아우, 이것도 주황색이야. 그렇죠, 당근도 주황색이죠. 에델 상사는 어디로 가는가? 누가 알겠어요?
누가 알겠어. 자, 이렇게 원래는 평범한 회사를 생각하고 이 주제를 꺼내왔으나 상상 이상으로 코스믹 호러급의 회사 생활을 만들어버린 찐쌤의 에델 연구소. 오늘의 연구 주제 에델리안이 회사였다면 에델 상사의 연구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 자, 그럼 야 유 바 앙 냐 좋아요. 아, 오늘 짧은 글러 먹었네. 나 오늘 짧게 할 줄 알았는데 스토리 쓰다 보니까 막 저기 안드로메다로 가네. 아, 나도 정신 놓고 쓰면 막 나가는구나. 내가 참 계산적인 사람이라 다행이야. 내가 참 계산적인 사람이라 선을 지켜서 스토리를 써서 다행이야. 막 나가네 진짜. 저런 회사가 어딨어. 그나마 4대 보험이 되긴 되는 회사인데. 야, 사원이 부장한테 부장님 취향이 늙었는데요, 취향 올드한데요 할 수 있는 회사. 그리고 실장이 팀 만들어다가 마부장 그 회사 생활 편했지? 당신에게 시련이 필요해. 이번이 쉬운 줄 알아? 견뎌내! 이러고 견뎌내라고! 근데 그 재앙이, 그 시련이 알고 보니 사람이었다. 어떤 업무적 시련이나 업무적 재앙이 아니라 함께 발령받은 부하 직원이었다. 일단 스피넬이 입사하면 눈만 돌려도 행복할 것 같네요. 글쎄, 그 칼춤의 대상이 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아니, 칼춤의 대상이 너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찐 실장 미친놈이야. 아니, 비서실장 달라고 해놓고 막상 해보니까 재미가 없어서 대표 그거 나 팀 하나 만들어줘. 나 칼춤 좀 출라니까. 심심하다. 이러는 거야. 나 심심해. 나 심심하니까 칼춤 좀 출게. 이렇게 감찰팀 하나 새로 만들자. 응? 그래서 내가 사람 뽑아서 이렇게 칼춤 출라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칼춤도 재밌을 줄 칼춤만 재밌을 줄 알았는데 뭐다? 마라즈가 제일 재밌더라. 마라즈가 제일 재밌더라. 그렇습니다. 좋아요. 그래도 오늘은 이렇게 컨텐츠 진행했고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내일은 합방입니다. 네, 내일은 합방이고요. 내일은 지니 채널에서 하지 않습니다. 청태호 채널에서 청태호 채널에서 진행합니다. 청태호 채널에서 포크로드라는 내 기준엔 공포 게임 아닌데 내 기준엔 공포 게임 아닌데 이제 우리 쫄보즈 태호와 타이만 기준으로는 공포 게임일 수도 있는 포크로드 게임을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내일 방송 시간은 제 시간입니다. 7시입니다. 태호 방송 시작도 저와 똑같이 7시로 바뀌는 겁니다. 내일 청태호 채널에서 7시에 포크로드 합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공게임 아니지. 뭐가 나온다고 공게임이야. 그냥 문제 맞추기 게임인데. 아니 태호야, 그거 이제 뭐 심리적 공포 막 이렇게 써있긴 한데 그걸 공포라고 하긴 좀 그래. 공포라고 하긴 좀 그래. 아, 그치, 심리적 공포 태그가 있어. 호러 태그가 있긴 있는데 그거 내 기준 공게임 아니야. 우리 앨리스트라고 스피널드 기준도 공게임 아니거든. 파피도 공게임 아니라고 하는 양반 말을 제가 어케 믿어요. 야, 파피가 어떻게 공포 게임이냐? 아니, 파피에 장난감들이 나오는 거지 뭐 귀신이 나오고 그래. 그리고 귀신도 안 무서워 사실 나는. 근데 귀신이라도 나오면 공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귀신은 없어 거기. 거기다 장난감들 아니야. 그리고 그건 스토리 게임이라니까. 퍼즐 게임이고. 파피 플레이타임은 오히려 원만 공포 게임이라고 그냥 흉내 낼 수 있는 정도고, 흉내 낼 수 있는 정도의 공포 게임이고, 나머지는 우리 파피 플레이타임은 아주 아름다운 스토리, 심오하고 깊은 스토리가 있는 퍼즐 게임이지. 그게 무슨 공포 게임이야. 아니야. 아니라니까. 형 말 믿어. 너 형 말 안 믿을 거야? 야,
형이 너 언제 너 언제 뭐 해가 된 적 있니? 형 말 들어서? 응? 형 말 믿어. 형 말 믿어서 그렇게 안 될 거 없어. 야, 형이 얼마나 여태까지 태호를 잘해줬니? 형 말 들어봐. 응? 형이 최고지? 응, 알아. 형이 최고라고 알겠어. 심장이 해롭다. 아, 형이 너무 좋아서 심장이 해롭다고? 아유, 그래. 형 적당히 좀 좋아해, 태호야. 거봐 저기 써있잖아. 맏형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형 말 잘 들어. 형이 얼마나 너한테 잘해주니? 형이 얼마나 좋으면 심장이 해롭다고 해요. 아이, 나 좀 그만 좋아해. 자다가 떡실신 할 것 같은데. 그래, 그 정도로 형을 좋아하면 안 된다고. 아유, 형을 좋아해도 좀 너무 심하게 좋아하네. 그래, 내가 태호한테 최고인 거 알아. 알아. 그러니까 형 말 잘 듣자. 가스라이팅인가? 찐슬라이팅? 찐슬라이팅. 어쨌든 내일은 우리 태호 방송에서 진행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아주 흥미진진할지 말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별로 기대 안 하지만 뭐 제가 할 건 별로 없고 우리 태호가 다 살려주지 않을까. 우리 방송각은 태호가 살려줄 거라고 믿고. 아, 맞다. 아이, 청태호 저놈 새끼가 저거 나보고 뭐 사페라고 하던데 내가 어디 봐서 사페야. 이렇게 남을 생각해주는, 이렇게 우리 같은 팀 동생을 생각해주는 사이코패스가 어디서. 사이코패스는 남을 생각 안 해요. 저는 언제나 우리 팀, 특히 우리 막내를 아주 예뻐하고 우리 막내가 어떻게 해야 잘 될까 고민하고 그런 형입니다. 그런 형이야. 울라고 만든 게임에. 아니, 우리 편집자님이, 아니 그 부엉 안 웃겨? 아니 부엉 그거 부엉은 웃긴 거잖아. 부엉 밖으로 나가시겠습니까? 부엉 그건 웃긴 거 맞잖아. 앞에서 막 심각하게 해놓고 거기서 부엉 하면 웃긴 거 맞지. 그런 거지. 어쨌든 아니, 우리 편집자님이 그거를 또 쇼츠처럼 편집해서 클립을 올려주셨더라고. 김연프 편집자님 감사합니다. 우리 태호 방송에 와주셨는데 그걸 또 그 상황을 또 1분 조금 넘게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멍. 자, 그럼 오늘은 조금 일찍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지금 아마 도라가 오늘 방송하던가. 잠시 한번 보자. 오늘 스케줄표. 따라라라랑. 오늘 목요일이죠. 오늘 목요일 우리 마라오케 하네요. 오늘 오랜만에 노래하네. 오늘은 서빈이가 쉬고요. 네, 오늘 마라오케 방송 중일 겁니다. 우리 마도라 방송, 우리 마부장 도라도라 마도라 방송 많이 가주시고요.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태호 방송에서 만나요. 청태호 에델리안 채널 팔로우 해주시고요. 내일 만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현실로 돌아갈 시간. 잃어버린 당신의 꿈을 되찾기 위한 또 다른 내일. 저는 거 싫어. 다시. 자, 이제 현실로 돌아갈 시간. 잃어버린 당신의 꿈을 되찾기 위한 또 다른 내일을 위해. 찡. 안녕. 도라 방송 많이 보러 가주시고 편안한 밤 보내요.